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제가 이거 갑자기 올렸잖아요. 약간 번개식으로. 그래갖고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막 급하게 쉑쉑 보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급하게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갖고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20년 전이었어요. 딱 올해가 20년. 그래서 지선이하고 막 얘기하다가 우리 20주년 기념해야 되니까 20kg 달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2003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때마침 제가 LA에 있을 때였는데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LA 온다는 거를 들었는데 LA에서 꼭 만나고 싶다.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갑자기 션이라 그러면서 메일이 왔는데 뭐 만나고 싶다 막 이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실제로 간증할 때 가갖고 줄을 서갖고 지선이 그때 만나고 그래서 좀 놀랬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알게 돼갖고 계속 그 인연이 이어지고 이제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 또한 제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누가 몇 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뭐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겠지 이런 계획은 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 또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밥 먹을 때. 그러면 그 행복한 순간들이 많네요. 하루에 3번은 먹으니까 방금 전에도 너무 행복했고. 좋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가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자주 갖는 거니까 너무 좋죠. 또 혹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 네, 좋아요. 첫 아이 낳았을 때요. 너무 행복하죠. 저 또한 그러니까 첫 아이가 되게 중요해요. 아빠라는 이름을 나에게 준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4명의 아이가 있지만 다 너무 예쁘지만 아빠는 첫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엄마는 내리사랑이고 아빠는 첫정이에요. 또 혹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군대 제대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 아내하고 결혼한 그날이었어요. 지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present. 네, 잘 들었어요 아까.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담임 선생님. 네. 제가 전에 대학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대학생이 now 그러는 거예요.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사전에도 지금을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now가 먼저 표기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단어를 듣고 싶어서 또 다른 단어 아는 학생 그랬더니 똑같은 학생이 그럼 right now?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요. 네, present. present의 또 다른 의미는 선물. 지금은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죠?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지금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 받고 있기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행복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하고 대답을 하죠. 미국에서는 약간 달라요. present 하고 대답해요. present 이름을 부르면 샤ನ್ 그러면 present 하고 대답을 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이. 나의 여기 있음이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함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선물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지성 교수 좀 더 크게 박수 맞아주세요.
오빠가 굉장히 저에게도 사실 말하지 않고 포스팅을 먼저 올렸어요. 여기서 한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다가 오늘 이제 그 약속을 했던 친구들이 다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급작스러운 번개 같은 이 북토크에 여러분 이렇게 열렬히 반응해 주시고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으면 많이 또 아쉬웠을 텐데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토크는 네, 책 낭독을 시작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틀리면 안 되겠네요. 네. 20페이지 부분을 읽으려고 합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20해가 지나도 여전히 지겹도록 수술을 받는 화상 환자인가? 아니면 수술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인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정의하는 그 다시 쓰기가 필요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한참 시간이 더 흐른 뒤 그날 밤의 사고는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상치 못해서 피할 수 없었고 반갑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내 어깨를 치고 간 사람의 뒤통수를 잠시 째려보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툭툭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처럼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네. 네, 네, 제가 한 사고 이후에 한 2년쯤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고를 표현할 때 당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사고 당한 지 얼마가 지났네요. 뭐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한 2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당했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돌아보니 피해자로만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들도 몰랐지만 저는 그때부터 사고를 만났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이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그 일이 저를 괴롭히지 않는, 아까 책에서 쓴 것처럼 그 일이 지금의 오늘의 저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으로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여러분과 이 자리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각자의 예기치 않은 반갑지 않은 어떤 일들의 흔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그 나쁜 일과도 잘 헤어지실 수 있기를 네, 그렇게 응원하고 싶고 그래서 이 책을 썼고 또 이 자리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션 오빠가 그 포스팅을 올리기 전에
그 전날 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친구들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네, 부산에서 오늘 올라왔고요. 네. 제 책의 94페이지에 등장하시는 네. 저와 보스턴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지냈던 네. 조혜운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연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말랑말랑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좋죠. 네, 네, 20년 전에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뭐 교회 간증도 하고 책 내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제가 미국에 이제 어느 교회 간증을 가는데 자기가 션인데 지금 LA에 있고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거짓말 막 이러면서 사칭하네 막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날 간증이 끝나고 그날 굉장히 큰 교회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줄을 서가지고 노란 머리를 하신 분이 네, 줄을 서서 사인을 받으러 와서 사칭이 아니고 진짜 션이 노란 머리를 하고 서 계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묵묵히 제 옆에서 늘 또 다른 저의 인생의 응원자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오빠가 제가 뭐 푸르메 재단도 제가 소개하고 뭐 은총이도 제가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막 뭘 한 것 같은데 항상 돌아보면 오빠가 제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에 항상 묵묵히 저 바쁜 사람이 자기애도 4명이나 있고 후원하는 아이는 그거보다 막 100배는 더 많은데 그 와중에도 잊지 않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책의 뒷면에 보면 또 오빠가 잊지 않고 또 추천사도 써주시고 이런 자리도 이렇게 마련해 주신 참 제 인생의 고마운 러닝메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푸르메스단 통해서 한번 마라톤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박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던 때였고 그냥 마침 한국에서 장애를 가진 마라토너들과 함께 뉴욕 마라톤 대회 다 같이 참여하는데 제가 그때 마침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잠깐 나와서 마라톤의 홍보대사로서 참여해 줄 수 있겠냐 하셔서 너무 좋은 기회다. 마라톤이라는 걸 나도 한번 뛰어보다니 그러면서 하겠다고 약속을 덜컥 했어요. 근데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냐고 훈련해야 되는 거냐고 이제 그래서 동네를 나가서 좀 걷고 뛰고 해보니까 제가 한 8km 정도는 뭐 그렇게 운동 안 하던 저도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처음 시작할 때 사진 찍으면 뭐 홍보대사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저는 갈 만큼 가다가 지하철을 탈 생각으로 지하철 그 뉴욕 메트로 카드 있거든요. 그걸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같이 마라톤을 한다고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중에 저랑 중환자실에서 같이 있었던 오빠 하나가 있었어요. 김황태 씨라고. 그분은 이제 일을 하시던 중에 전기화상으로 양팔을 잃었어요. 근데 저랑 중환자실에 같이 있었고 저는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목소리는 너무 잘 아는. 제가 목소리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간호사님을 부르면 간호사 그 스테이션까지 잘 들리지가 않아서 그 오빠가 맨날 대신해서 저희 지선이가 간호사님 불러요. 막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던 그 오빠예요.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양팔을 잃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두 다리가 남아 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아주 뭐 실력 있는 마라토너죠.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막 처음에 시작을 해서 사진 찍고 막 시작을 하는데 이 마라톤이 시작부터 무슨 다리 하나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가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오르막길. 시작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분들의 속도에 제가 맞출 수 없고 이분들이 저 때문에 자꾸 늦게 가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언제 또 뉴욕에 와서 뛰어보겠다고 그러니 제발 나를 버리고 가시라. 난 중간에 지하철을 탈 터이니 페이스대로 가셔서 기록을 내시라고 막 보내는데 그 오빠가 결국은 이제 마지못해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 지선아 근데 중환자실 때보다는 힘들진 않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제가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뒤로 그 오빠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이게 과연 중환자실 때만큼 힘든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5km 지점을 넘게 되고 또 10km 지점까지 가게 되고요. 또 그때는 와 내가 10km 지점까지 왔다니 하는 감격 속에서 또 막 뿜뿜해서 좀 더 가게 되고요. 그렇게 15km, 20km 지점까지 갔어요. 번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요. 나 힘들다고 막 이 바리케이트를 막 이렇게 기어서 넘어가는 게 이게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가고 전철역이 저기 보이는데 막 그냥 또 막 가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맨하탄 가면 축제 같이 응원이 어마어마한 걸 이제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에서 또 막 귀가 팔랑거리면서 거기까지는 가서 내가 지하철을 타야지 막 이러고 갔는데 진짜 뭐 응원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이제 저는 그게 들리지 않는 이제 시점이 온 거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자기가 받은 바나나 나눠주고 가고 누가 또 길에서 막 그때는 초콜릿도 막 주고 그랬어요. 그거 받아서 저 막 주고 여기 조그맣게 붙어있는 태극기 누가 보시고는 고 코리아 막 이래가지고 나라 생각해서 일어나가지고 또 걷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는지 제가 그때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네.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누구 하나 나에게 너 그만해도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직도 10몇 킬로 더 가야 되는 거 너무 뻔히 보이는데도 막 거의 다 왔다고 막 뛰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말을 거의 다 왔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병원에서 하는 소리랑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병원에서 의사한테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안 아파요 막 이런 거짓말이거든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이 마라톤 같구나. 마라톤이 참 인생 같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잘 마음의 결정이 안 나서 그냥 다음 발자국 내딛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걸어야겠다 하고 이제 완전히 걷게 되었어요. 근데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렇게 이제 뭐 어스름하게 이렇게 해도 지고 더 이상 길에 응원하는 사람도 없이 뭐 경찰들만 중간중간 서 있더라고요. 제 뒤에 한 7, 80대 되는 그런 노익장의 마라토너들이 오고 있으신데 그분들이 막 제 앞을 이제 앞서 가시기도 하고 이제 정말 그만둬야 될 때가 왔다는 게 온 몸으로 온 몸의 세포가 이제 너 이제 못해 그만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 한 분이 제 눈앞에 나타났는데 노란 피켓을 들고 서 계신 한국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를 알아보고는 그 피켓을 들면서 이지선 화이팅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하탄을 넘어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때 저를 막 불렀는데 제가 못 듣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급히 그 판넬을 만들어서
그 35km 지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이고요. 그냥 제가 마라톤을 한다는 기사 하나를 보고 자기가 동네에 있으니 응원을 하러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나오셨대요. 제가 그분 만나고 사진도 찍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사람이 양심 있지 거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분에게 내가 좀 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다시 발을 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전까지 그렇게 질질 끌고 왔던 그 다리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제 다리를 내려다보면서 이거 도대체 누구 다리야 생각이 들 정도로 다리가 막 앞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응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너무나 실제적인 진짜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거구나 그날 경험했어요. 그분의 그 응원을 내 힘으로 제가 결국 나머지 7km 해가 다 지는 그 길을 결국은 다 걸어서 7시간 22분 26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완주하게 되었어요. 우리 션 오빠는 뭐 상상도 못하는 시간이죠 사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때 그 들어오기 한 10m 전에 우리 이제 푸르메 재단의 백경화 이사님이 태극기 갖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건네주셔서 막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사진이 한 장 남았어요. 거의 뭐 계속 뛰어온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거의 꼴찌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1등이 나만큼 기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1등보다 훨씬 제가 더 큰 기쁨을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푸르메재단 이야기 좀 하셨지만 아무도 이 병원이 지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포기하지 않으니까 제 인생에도 마라톤 완주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푸르메 재단도 이렇게 병원 지을 수 있겠다 그런 기대도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모두에게 어쩌면 기대하는 어떤 마지막 최종의 어떤 목표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다 가려고 생각하면 와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5km까지 가볼까? 15km까지 가볼까? 이왕 왔는데 20km 지점 가볼까? 맨하탄까지 가볼까? 그렇게 해서 갔던 것이 결국은 끝까지 오게 된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배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것 누군가의 응원이 사실은 포기하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는 것 그것이 그날 저에게 가르쳐준 아주 큰 레슨이었고요. 정말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제 자신에게도 또 한 번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에게 그런 응원 노란 피켓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노란 피켓을 들어주셨던 인생의 고비에서 노란 피켓 들어오셨던 누군가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일다운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팜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장애인에게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도 의미 있듯이 어쩌면 그거보다 더한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하면서 네 살고 있고요. 네, 원래 한국만 하기로 했는데 한국 더 해주라고. 네, 그래서 네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네 또 한번 연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20년 됐어요. 아, 네네네. 아유, 아니 20주년이니까 20kg 뛰자는 소리 처음에 하고 어우 막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근데 저는 안 뛴 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차라리 토크 콘서트를 20번을 하자.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네, 벌써 두 앉아서 번째. 얘기할까요? 네. 저번 때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네. 오빠도 좀 그러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지 않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고 네. 그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해. 뭐 계속 해야 되겠어요. 진짜 20번 해야 되겠어요. 네. 이제 먼저 좀 질문들을 이제 공식적인 Q&A 시간이니까 질문들 좀 받고 또 이야기하고 그럴게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계기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같이 하자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지선이 이 책 나오고 책을 좀 제가 추천사도 쓰면서 책 나오기 전에 책을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해갖고 이제 토크 콘서트 같이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해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장소도 좀 잘 물색이 안 됐고 막 이래갖고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주도 그쵸.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그러고 지선아 네. 우리 하는 거야 이러고. 네. 그러고 또 이제 다음 것도 해야지 하고 얘기만 했다가 제가 그냥 먼저 올려버렸어요. 날짜는 얘기가 대략 있었는데 얘기가 있었는데 지선이가 이제 이날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했는데 그저께 한강에 자전거 타러 라이딩을 나왔어요. 요 시간대에 8시에 딱 나와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그래서 한강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자전거 타고 집에 간 다음에 올렸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그 여러분들이 갖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 콘서트를 또 열게 됐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저기 있으세요. 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분 너무 고마워요. 그쵸. 정말. 아까 이제 첫 곡이랑 두 번째 곡 들으면서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잘 들었는데 혹시 이게 지선 교수님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곡인지 궁금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분이 또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제 룸메이트였다 그랬잖아요. 유학할 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간증하고 그러면 같이 막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또 연주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유서 깊은 곡들입니다. 처음에 연주했던 You Raise Me Up은 제가 여러분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2007년도에 공익 광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기억 못해요. 그쵸. 그거 기억 못해요. 뭐 오빠는 뭐 광고 자주 하시니까 모르실 텐데 저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라서 저는 잊지 못하는 광고인데 그 광고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네네. TMI. 네. 아니 좋아요. 네. 또 혹시 두 분이서 함께 했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궁금해요. 저는 오빠는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005년이었나 그때 제가 오빠도 뭐 때문에 LA를 오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강연하러 LA를 갔는데 그때 제가 수술을 굉장히 크게 하고 완전 대폭망을 한 상태였는데 어쩔 수 없이 강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폭망한 이제 채로 막 붕대를 막 붙이고 그렇게 미국을 갔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여서 또 한 번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였는데 그때 오빠가 저희 숙소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기억난다. 기억나요? 네. 그렇게 오빠가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이 오빠. 그래서 꿈뻑꿈뻑 저를 보면서 이렇게 참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엄마랑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뭐
입을 띄면 너무 막 이제 속상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근데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외국에서 가 있으니까. 근데 말할 사람도 없이 막 그렇게 있는데 오빠가 와서 되게 오랜 시간 저희랑 얘기가 끊어질만 하면 또 무슨 얘기를 꺼내서 또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오빠가 앉아서 있어주었던 그 시간이 저는 되게 감사하게 남아있어요. 네, 네. 그걸 네. 기억해 주니까 네. 너무 저는 일단 그 처음 만난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을 이제 좀 이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할 그때에 이제 지선이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감사의 은사를 받았다고. 오늘 하루 9가지의 불편한 일이 있는데 한 가지의 감사를 찾아내면은 하루가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선이의 스토리를 보니까 나보다 더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뭐죠? 우리 감사 배틀 하자고.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렇게 마이크 해갖고 나 이런 거 감사해. 지선이가 또 받아갖고 감사.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하나님 간절히 막 만나고 싶어 할 때 지선이 이제 알게 되고 가서 만나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할 땐 그때가 되게 가장 저에게는 또 지선이하고 의미 있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엄마랑 같이 오게 된 대학생 김가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가님처럼도 책을 써보고 싶어서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작가님이 될 수 있을지. 야, 좋은 질문이다. 그렇죠? 저는 그냥 이제 사고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싫어서 사실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바는 24시간 슬퍼할 것 같고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물론 슬퍼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 희노애락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꼭 책을 써야겠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누군가를 잘 이해시켜서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편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편이 된다는 건 공감했다는 뜻이고 그 글을 쓰는 동안 오빠도 글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책 쓰라고 막 그때 싸이월드 글 보고 책 쓰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더니 제 인생에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글이 참 인생에 나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 글을 또 보잖아요. 막 또 위로가 돼요. 그때 10년 전에 15년 전에 나를 다시 만나서 나를 제일 잘하는 내가 또 한 번 위로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게 글인 것 같아요. 네. 써보십시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쪽에. 지금 중학교에서 도덕 교과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네, 교사 우단혜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지금 딱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4살 친구들을 데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유엔에서 매 3년마다 발행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있던데 뭐 경제적인 부, 그다음에 건강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지, 그다음에 관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친구들한테 너가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2가지를 골라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사회적인 지지와 관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책을 이제 교수님 책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지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머리가 조금 말랑말랑한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공동체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지,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또 좋은 야, 질문이다.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야,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사회적 지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지금 14살 학생들한테 사회적 지지라는 말이 그 단어가 가깝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뭐 사회하면 되게 멀리 느껴지지만 네, 나 개인이 아닌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응원과 애정과 관심을 받았던 어떤 순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떠올려 보는 것.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나. 당연히 잘했던 것을 칭찬받았던 순간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 내 눈을 마주쳐 주었던 누군가 내 등을 토닥거려 주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게 해주면 그럼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행복이 이렇게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와, 난 지선 씨처럼 사고도 안 당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하니 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것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제가 저를 보고 그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분은 지금 당장 오빠를 보면 와 너무 건강하잖아. 얼굴도 너무 잘생기셨잖아. 이러면 이제 금방 나는 저것을 갖지 못한 저분처럼 저런 의지가 없는데 뭐 이런 혹은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금방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바뀌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것을 두고 혹은 지나온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있었던 변하지 않은 어떤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 그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행복해지는 게 저는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네. 혹시 또 질문? 네. 네. 션님은 이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몇 살 때부터 이웃을 생각하셨는지 계기는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저도 다 모든 분하고 비슷했어요.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정도에는 나누며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30살 때 한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그때 나눠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예. 근데 30살 때 10억이 없더라고요. 제 통장에 10억도 아니고 1억도 없었고요. 이거 TMI다. 갑자기 슬퍼지잖아요. 알았어, 미안. 나중에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이때가 가장 나누기 좋은 때 아닌가. 근데 뭔가 큰 거가 아니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거 그걸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큰 걸 하려고 그래서 못해요. 뭐 누군가 1억을 기부했대. 그럼 나도 성공해서 1억을 기부할 거야. 나중에 1억을 기부할 수 있는 돈이 모여도 그때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0,000원을 나누면 40년 후에는 그냥 1억 넘게 나눈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바로 그걸 나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눌 때 내가 없는 걸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나누려면 나는 불행해져요. 가끔 뭐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정말 열심히 나누는 분들을 보세요. 나누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가 막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걸 자꾸 끄집어내다 보면은 고갈되잖아요. 막 박박 긁어서 퍼주다 보면 고갈돼서 나중에는 더 이상 나눌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봉사하고 나누다가 힘들 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고. 힘들었으면 못해요, 저도.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나눔 자체도 저에게 계속 행복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은
가정에서 매일 시작하고 그 차고 넘치는 행복으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넘치는 행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제가 직장인이고요. 네.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번아웃이 오거나 인생에서 번아웃이 올 건데 네. 그런 번아웃이 오는 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네. 그건 연습돼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감사 5가지씩 자기 전에 쓰고 자자. 뭐 한 가지도 좋고. 근데 그게 1년이 모이면 한 가지였어도 365개의 감사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는 감사를 보고 아, 나는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반대 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거에 집중을 해요. 정말 신기하게 아무리 껌껌한 방에도 작은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밝아지잖아요. 이 감사가 그렇거든요. 오늘 하루 살면서 99개의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에겐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막 이러다가 하나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거에 집중을 하면 그 99개의 나를 힘들게 한 일들이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살만해요.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습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란 일인데 지방에 스케줄을 갔어요. 매니저가 운전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우리는 4차선 도로였던 것 같아요. 4차선. 근데 중간에는 이렇게 분리대가 따로 있고 그래서 4차선의 마지막 끝에 차선에서 가고 있고 빠지는 길이 있는데 어떤 차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선에 있다가 거의 90도로 꺾어서 우리 차 앞에서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까지 가서 이렇게 빠져갖고 뭐 돌아오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진짜 그냥 죽었다 싶었어요. 근데 매니저들이 정말 운전을 잘해요. 정말 종이 한 장 정도 차이로 그거 이렇게 비껴서 가더라고요. 상황이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놈 자식 막 숫자에다가 막 동물 아기 그렇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 입에서 나왔던 게 감사하다였어요. 사고 안 난 거, 우리 매니저가 운전 잘해갖고 사고 안 난 거, 그거를 감사하다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지? 훈련에 의한 거네요. 그렇지. 계속 감사만 찾고 살다 보니까 가장 급박한 순간에 그 감사한 게 먼저 튀어나온 거죠. 내가 이겼지? 배틀하더라도. 좋습니다. 유인. 제가 뭐 짧게 드리면 혹시 뭐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하는 게 싫고 만약 그 상황이 한 2주간 지속되시면 꼭 약을 드시고요. 네. 아니 그 정도까지가 아니시라면 너무 다행인데 네, 약 드시는 거 권하고요. 빨리 드셔야지 효과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와 분리된 나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일로 뭐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까지 그걸 절대 끌고 오지 않을 것. 시간을 짧더라도 그 시간 스트레스 받는 나 자신과 그것과 완전히 분리된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가지실 것. 네. 그게 거기서 힘이 다시 소생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제가 현오빠 통해서 어떤 분께 책을 전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몇 달 전에 저한테 이런 이제 DM을 보내셨어요. 네.
책을 읽으시고 나서 네, 이렇게 살아있는 감동이 느껴질 때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지 싶습니다. 감정 노동자인 촬영 현장에서 흥청망청 분위기를 연기로 만들어내는 중에 선생님의 책을 통해 제게 찾아온 진한 감동이 인생의 참맛을 선사하는 뭔가 풍부한, 뭔가 진한 공기의 질감이 심장 한가득 채워주는 덤덤해지고 담담한 이 순간을 전합니다 하고 저한테 DM을 보내신 분이 네.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양동근님 오셨습니다.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네.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다들 고개가 아프실 테니까 제가 앞으로.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올라오시죠. 아니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네. 작년에 작년에. 그 현 형님이 책을 직접 제 이름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죠. 근데 저는 진짜 대본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읽어서 읽는 걸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 오랜만에 책을 딱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게 읽기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짧게 그죠? 짧게 탁탁탁. 근데 조용히 남들 저기서 탁 일하고 있는 순간에 책을 읽는데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었어요. 뭐 저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정말 나락에 선 그런 시간을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냥 쓰신 거 족족 그냥 나와서 간증을 하고 계신데 이거 어떡하죠? 와. 그래서 너무 계속 읽게 되는 거죠. 계속 읽고. 근데 도저히 그 DM을 보내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고 오히려 더 팬이 돼가지고 바로 그 팔로우를 딱 했는데 오늘살이라고 딱 적어. 나는 오늘살이. 또 거기서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되게 귀한 가치 중에 오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풀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오늘살이라고 그냥 되게 덤덤하잖아요. 단어 하나예요. 오늘살이. 그런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영님이 언제부턴가 이제 올래? 이런 얘기가 이제 오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뭐 불청객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이후로 너무 우리 교수님 너무 언젠가 뵈야지 빨리 뵙고 싶다. 그래서 형이 형님 참 너무 책 잘 봤습니다. 언제 한번 뵙고 싶다. 근데 오늘 딱 번개 못 주는데 형님 저 가도 되겠습니까?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네. 와줘서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아이, 네, 또 나와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 네. 저 이제 토크를 마치고 네. 여기 가수가 한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회복지사처럼 보였지만 네, 가수가 한 분 계세요. 네, 네. 이분의 콘서트로 이어서 네, 짧게. 머리 위로. Get down. I love you. Girl, I wanna get down.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지루션과 함께면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아시스 새벽 있어 유죄가 무죄가 될 때 배고픈데 밥이 없을 때 쇼 지루션과 함께면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아시스 새로 태어난 힙합 바비오. Say yo. 모두 하나지 힙합. 우린 이렇게 살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나를 얽매였던 꽃빛 풀고 내 안에 또 하나의 나를 깨워. The show 지루션과 함께면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아시에 새로 태어난 힙합 바비오.
예, 이렇게 가끔씩 내가 가수임을 다시 상기하면서 준비되셨죠? 이름도 성도 난 필요 없어. 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어허 내가 원하는 건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자 뻔한 얘기 남들이 다 한 얘기 나도 싫어 그런 말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게 없어 나 하지만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 You know 다름 아닌 너의 전화 번호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손뼉 쳐 everybody Everybody 손뼉 쳐 전화 번호 매달이 시작되고 너는 날 점점 의심하고 나 그 마음을 돌리고 싶고 너를 내 품에 항상 담아두고 1999년 그날까지도 곁에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 You have me forever 맹속하겠어 마지막으로 뛰어볼까요? 점점 네. 감사합니다.